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림이 있을 것이고, 그 그림이 아마 이제 이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의 훈풍이 오른 시장에도 그대로 좀 불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아마 다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그림이 지금 생각보다는 좀 잘 나와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가다가 약간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오전에 이제 저희 또 이 토마토 방송 틀어놓으면서 그러면서 또 장을 보는데, 채팅창을 가끔씩 보면은 이제 또 요즘 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제 좀 순환이 빠른가, 시장이 너무 정신없다, 기대했던 대로 안 움직인다, 그냥 미장하러 가야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무언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 하는데 가지 못하는 이러한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또 가버리는 종목들은 또 매우 선별적인 혹은 다른 이슈를 또 보유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고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전략을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신의 한 수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따가 4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니까 이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제가 시장에 대해서 보는 뷰,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 종목을 선별적으로 또 잘 골라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러한 상황이구나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오늘의 제목, 시장에 보는 새로운 열풍, 주도주 달리기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뭐 이번 주를 달궜었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략 포인트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는 내내 2차 전지와 반도체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흐름을 보고 주도주가 다시 한번 좀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도주 종목군들의 이러한 이제 열정적인 탄력, 굉장히 이제 강한 흐름들, 이러한 것들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현 위치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이 지수와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지수와 무관하게 그냥 계속해서 수급만 밀어 올려주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명하게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워낙에 시총들이 커졌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다 이 주도주 종목군들에 속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와 또 어느 정도 연관지어서 봐야 되고, 우리 지수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면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보셔야지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강력한 탄력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선별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종목 장세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 여러분들이 엔비디아가 워낙에 이제 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고, 그러면서 시총이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 16%가 되는 이러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어제 저녁에 그냥 또 매수를 해놓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가로 그냥 엔비디아 이렇게 갔으니까 아예 시가 매수해가지고 오늘 그냥 다 상한가 먹어버리자, 이렇게 그냥 패기 있게 접근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를 않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다시 이 원격으로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지 먼저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또 어느 정도는 있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을 이어나갔었던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그 상승을 이어나갔었던 배경 자체가 긍정적인 실적, 계속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선반영을 어느 정도는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움직여야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이러한 실적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해서 265% 급증을 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망을 한 그런 수치들이 있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20억 달러 가까이 이제 웃도는 그런 이제 실적 전망치를 내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왕 회장이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AI에 대한 수요가 티핑 포인트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AI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향후 2년 동안에는 적어도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워낙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이번에 애널들이 75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를 좀 예측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실 목표가를 좀 증대시켰었죠. 그런데 이번 실적을 보고 1000달러까지도 갈 거다. 약간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애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예측의 그 이상의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 또한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수요가 그보다 더 윗단계에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는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러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에 무려 16%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장으로 좀 떠나가야겠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실적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천장 뚫어버리고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실적 그보다 더 잘 나와 버리니까는 또 천장 뚫고 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꾸준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뭐 작년 말에도 제가 한 추석 때였을 것 같아요. 추석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도체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에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종목군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은 어느 정도 담보된 상황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예전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미증시에서 상위 시총 6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빅7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빅7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빅6, 뭐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빅6 종목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2025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고 지금 사실상 미증시를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주체들은 이 빅6 기업들이기 때문에 빅6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다,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내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측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 빅6 기업들의 어느 정도 주도하는 움직임들로 인해서 충분히 이 올해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들을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우리 장세가 되겠죠. 우리 장세 같은 경우에 오늘 반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뭐 고영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종목들은 무언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약간 또 애매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개별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6만 원에서 7만 원대에 놀았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 놀던 종목이 결론적으로 이번에 상한가를 가면서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1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의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나오고 있잖아요. HPS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간의 물량이 조금 더 나오면서 살짝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었죠. 최근에도 굉장히 이제 이 HPSP의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계속해서 쭉 올라오다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CXL에 대한 이러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고 지금 현재 신고가 부분에 어느 정도는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높은 좀 위치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모픽 관련된 이슈 나오게 되면서 네페스아크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굉장히 뭐 최근에 상한가 나오면서 좋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있느냐?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장과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두 다 신고가 흐름입니다. 모두 지금 최근에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모두 다 신고가 흐름을 써내려 가면서 역대급 신고가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역대급 신고가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엔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엄청나게 이제 또 수급을 밀어주면은 수급을 밀어주는 대로 쭉쭉쭉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최근 이 2차전지 쪽에 가장 핫한 종목이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종목은 1년에 한두 종목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1년에 한두 종목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 신고가 영역을 형성을 하게 되면 누구나 수익 중이 되기 때문에 이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을 보는데 너무나도 다 이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눌릴 때까지 기다리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최근에 한 이번 주 정도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반도체를 매수를 하신다면 웬만하면은 바닥에 있고 이번에 좀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서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최근에 한번 또 추천을 드렸었던 게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론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을 한번 봐야겠죠.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이 주의 깊게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1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1월달에 무슨 전쟁 중인 증시보다도 더 빠지냐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주식할 만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
반등이 적게 나온 게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사실 그동안에 뚫어주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았었던 고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느냐 혹은 많이 올라간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 1년가 기준으로 하면 사실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년간에 계속해서 뚫지 못했었던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그렇고 시장이 약간의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리스크 있는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일정들이 있잖아요. 2월달 말, 그 다음에 3월달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FOMC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FOMC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구간을 뚫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최근에 계속해서 끌어올렸었던 이슈는 뭐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일정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 그 다음에 FOMC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을 뚫어줄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이슈가 나오지 않고 약간의 실망감이 작용을 한다면 그러면 종목들만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금리 인하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순전하게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힘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약간의 부담스러운 위치에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는 슬슬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매매 전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새롭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시장 고점을 뚫고 가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고점 뚫고 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을 또 올라가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 고점을 뚫어주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방향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점을 뚫고 갈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박스권 중반부 혹은 저점부로 향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너무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HPSB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HPSP 같은 종목들은 사실 눌리면은 오히려 반가워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HPSP 같은 종목들은요, 지금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태에서 고가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눌려버리면 그러면서 한 21선, 60일선 근처로 다시 가버리면 이때 사면 또 쉽게 수익을 줘버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오히려 반가워요. 왜? 싸게 살 기회를 오히려 주는 거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또 함께 어느 정도는 가주는 움직임이 나타주어야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접근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 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좀 접근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인텍플러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고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저는 굉장히 또 반기는 종목이고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가 약간은 조금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저는 뭐 크게 문제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보유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지금 현재 상태가 수익권이실 거고 그러면은 또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아마 많이 휘둘리셨을 거예요. 갑자기 반도체 갔다가 또 2차전지 갔다가 또 반도체 2차전지 내에서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여 버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종목, 주위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을 사야지 해가지고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따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지금 아마 HPSP나 네오셈 같은 이러한 종목, 그리고 뭐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 신고가 부근에서 접근하신 분들 저는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가에서는 사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접근할 만한 위치가 지금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관련의 종목들이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은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구간에 있는 거고 최근에 신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들어가는 시기가 약간은 잘못되었던 거죠. 저번 주부터 반도체를 사셨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비중 눌릴 준비를 또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또 지금 여전히 수익 중이실 거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좋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고가 위치에서 따라 타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장은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위치가 되었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러한 이 급등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차분히 기다렸다가 올라올 수 있는 위치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재매수 혹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또 차분히 준비하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2차 전지를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우리가 흐름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를 또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양극재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혹은 뭐 포스코 그룹주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최근 2차 전지가 강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2차 전지가 강세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가만히 있고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 솔브렌 홀리스 날아가고 2차 전지 장비주들, 소부장들도 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지, 왜 이런 차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단순히 지지받고 바닥 잡는다고 매수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LNF를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저도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무언가 이 성장의 속도를 받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고 그 가파르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실을 또 잡아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상 궤도를 찾으려면 우리가 미리 접근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정상 궤도를 찾는 타이밍에 접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한 타이밍, 확실하게 수급적인 변화가 눈에 보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아마 거의 80~90% 분들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지? 언제 우리가 이 추가적으로 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언제 추가 매수하고 언제 또 이제 이 타이밍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이 주식 투자자들 중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애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굉장히 또 이제 이 주식을 좀 길게 보십니다. 아무래도 운용하는 자금 폭이 이제 뭐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길게 보고 크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뭐 길게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뭐 1, 2주 정도, 뭐 길어도 한 달 정도 이 정도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중이 크게 차 있을 거잖아요. 대략 한 뭐 40, 50%, 뭐 혹은 이제 아예 그냥 비중을 다 2차전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접근을 해야 비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빠르게 수익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제대로 된 타이밍을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어느 정도 우리가 나올 때 잡아드릴 테니까 조금은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예전과는 다르게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 줄 수 있는 힘, 매물 구간을 소화해 줄 수 있는 힘이 들어와 주어야지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쭉쭉쭉 밀어 올리는 흐름보다는 1차적으로 요 구간, 2차적으로 요 구간, 그리고 3차적으로 요 구간, 순차적으로 이 매물대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전지 종목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그때 들어가는 수급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수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러면서 앞선 매물 구간은 얼마나 소화가 됐는지 1차적인 매물대 구간, 2차적인 매물대 구간, 3차, 4차, 5차 해가지고 이 구간들을 또 얼마나 소화를 했는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최근에 이 매물 구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그룹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힘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들은 모두 다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매물대 맞고 약간의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캠이나 혹은 뭐 그 외에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러면서 또 제가 이 관련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었죠. 제가 타이밍이 오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도래하면 분명하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2차전지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또 많이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예전에 그렇게 또 강조했었던 LNF 추천드렸었던 구간과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안내드렸었던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부분 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상담을 받아보면 뭐 80%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다 비중이 쌓여 있으시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종목들을 다 대응을 하려면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추가 매수를 해야지 결국에는 수익 만회가 가능한 건데 지금 미리 사버리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혹은 2차전지도 2차전지인데 2차전지 소부장 쪽들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못 챙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나올 텐데 그쪽에서도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순전하게 우리가 이 기회 비용을 날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안내드렸었던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와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최근에 이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먼저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월 5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2월 5일 날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액 첨가제 관련된 이런 이제 또 이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월 5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차트 흐름을 잠깐 이제 또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제가 언제 안내를 드렸었냐면 요때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캠트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기다리자 말씀드렸었는데 이 타이밍에 켄트로스를 접근을 한 거겠죠. 자, 그러면 보게 됐을 때 켄트로스가 결론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 자,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흐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주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차례 들어왔죠. 한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겨난 거고 시장을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앞선 구간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해줘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힘이 생겨났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가버리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그냥 횡보를 하든 이 종목은 시장 구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켄트로스가 최근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제가 매수 드렸던 단가가 이 정도였는데 9,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3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거죠. 켄트로스 같은 경우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된 종목이죠. 앞서서는 켄트로스는 전해질,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은 리튬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나노텍이 2월 19일 날에 안내를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나노텍이 이때, 그 다음에 이때 물량 연속적으로 2번 들어와 줬죠. 그러면서 앞선 구간 매물을 전체적으로 또 다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매물 구간을 뚫어낼 힘이 생겨난 거고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낼 힘이 생겨난 거니까 이 힘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던 타이밍이 온 거죠. 기다리던 타이밍, 시장 구간 바닥에서 매물 소화해주고 힘을 확보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배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중에도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있었죠. 탑머티리얼입니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FP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서 굉장히 떠올랐죠. 그러면서 탑머티리얼도 결론적으로는 제가 어디에서 안내를 드렸었느냐? 요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65,000원대. 65,000원대에 안내를 드렸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확대를 해서 봐야겠네요.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었느냐?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요때였어요. 그죠? 그러면 밑에 배너 잠시 내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길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탑머티리얼이 제가 기다렸었던 그림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앞선 구간의 매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간을 그대로 다 소화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기다리던 타이밍이 온 거예요. 기다리던 타이밍, 어떤 타이밍? 2차 전지가 지금 계속해서 눌리고 이 매물 구간을 못 들어주고 있는데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힘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때만 기다려야지라고 했었던 그 타이밍이 이날 나온 거예요.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날 안내를 드렸고 탑머티리얼은 추가적으로 목표가 도달하고 2차까지 목표가 도달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날 아마 오전 방송에서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익 실현하셔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날 점상인가 이제 또 이 전략 포인트 방송 때 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면서 65,000원 대비해서 98,000원까지 오늘 갔으니까 뭐 지금 단순히 그냥 계산해봐도 거의 한 40~50% 정도 상승이 나온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에코프로 지금 현재 흐름이 어때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앞서 탑머티리얼이나 혹은 뭐 이 켄트로스나 미래나노텍처럼 그러한 상승이 나오려면 어떠한 흐름이 나와 주어야 돼요? 이만큼의 어느 정도의 힘은 들어가 주면서 얘네들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매물 구간이 강력하게 있는데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그룹주 중에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앞선 구간에 다 매물대가 너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힘 정도는 들어가 주어야지. 그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엔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딱 작년 2차전지 그림이잖아요. 앞에 매물 구간 없으니까 그냥 밀어 올리면 계속해서 쉽게 밀어 올리는 그림. 딱 작년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쫙 상승 잘 나올 때 그때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새롭게 이 소부장 종목들을 끌고 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은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솔브레인 홀딩스도 어때요?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물량 계속해서 들어가 주죠. 그러면서 큰 물량 들어가면서 앞선 구간 다 소화해 주죠. 밀어 올리는 그림이 그대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또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코스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뚫어내지 못했었던 지난 1년간의 고점을 지금 뚫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 좋은 호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호재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요. 호재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양방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양방향성.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상방만 보면 이 하늘만 보고 쫓다가 이제 떨어진 예전에 그 이카루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예. 그런 것처럼 하늘만 보고 달리다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있는 위치가 바닥인지, 바닥에서 너무 높은지, 상층권인지, 우주인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봤을 때 너무 이게 높아. 그러면은 낙하산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안전장치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높아진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나 2차전지 종목들이나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한 이슈가 나와주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 2차전지나 반도체의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 상승이 나왔었던 이 주요한 이슈가 결국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1월 달에 진짜 너무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1월 달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 많이 빠진 상황이 됐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그러면서 과매도권에 싹 도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이제 이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구간이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현재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과매도인지를 알 수 있는 구간인 이 ADR 지표를 한번 이제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ADR 지표가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 코스피가 과매수권이냐, 과매도권이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매수권 근처까지도 올라온 상황이에요. 물론 코스닥은 더 올라오기는 해야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매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선별적인 매매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별적인 매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진 시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진 시점에서는 어떠한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서 그걸 들어가셔야 돼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걸 들어가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지금 땅바닥에 두 발 딛고 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곡괭이 파고 직접 못 파고 들어갈 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미리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주 종목군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주도주 종목군들의 이 위치에서 수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들은 또 어디로 들어갈 건지, 새롭게 그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은 어디가 있는지 어렵겠죠, 당연히. 종목들 순환이 너무나도 빠르게 나오니까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최근에 뭐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렇고 최근에 이 시장에 대해서 선별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을 거고 이제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너무 신고가 부근에서 접근을 하셨다. 혹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소부장 종목들을 접근을 하지 않고 지금 2차전지 가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 그냥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2월달, 3월달 정도까지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별적인 매매 장세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힘들어온 종목들만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갔다가 순식간에 또 수급 빼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수급 넘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이 타이밍, 이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글짐에서 계속 이 핫하다. 정글짐에서 이제 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네가 너무 재밌었다 보니까 그냥 그네만 계속 1시간, 2시간 주구장창 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는 정글짐을 타러 가야 될 타이밍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시장의 일정들이 조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오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오늘 살짝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따가 공방 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아마 올해 조금 많이 강조드렸었던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1월달 뭐 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뭐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키워드, 성장이라는 키워드였죠. 결국에는 올해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그러면서 이 성장의 기대감에 따라서 주도주 수급 흐름을 치고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CXL, 뭐 그다음에 뭐 뉴로모픽, 뭐 온디바이스 AI 이러한 종목군들이 계속 수급 받아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아까 그냥 눌림 나왔을 때 그냥 이 종목들은 오히려 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림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이대로 끝나겠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이 순환이 시장의 고점에 좀 도달을 하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거지 여기에서 싸진다? 그러면 더 사야죠. 당연하게. 올해 사이클 계속 돌 거잖아요. 뭐 전체적인 업황 사이클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성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진행을 해야죠. 왜? 삼성은 HBM 계속 따라가야 되고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해서 격차를 더 벌려야 되니까 올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HBM 당연히 올해 더 시장 커지는 거고 CXL, 삼성이 지금 HBM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해서 CXL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쪽 키우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계속해서 따라가야죠. 이쪽에 납품해야죠. TSMC, 파운드리 격차 돌려야죠. 그러면서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도 계속 투자 진행하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는 쪽에 대해서는 올해 성장 사이클이 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시장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좀 고점인데 그러면은 살짝 리스크 관리 해볼까? 지금 나는 저점에서 샀으니까 뭐 이 정도 단가면은 괜찮지. 한 고점에서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갖고 있다가 눌렸을 때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굿이죠. 매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HPSP 잘 가네. 한미반도체 잘 가네. 네오셈 잘 가네. 지금이라도 따라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 안 보시고. 시장이 지금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갈지 말지는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약간의 이제 이 좋은 이슈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확인된 건 없는데. 그러면 고점에서 따라타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이제 양방향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겨났는데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겨난 상황에서 고점에서 탄다?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물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6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을 거고 그러면 벌써 한 마이너스 10% 가까이 되셨겠죠? 가볍게 또 물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 돌아올 때까지 또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지? 머리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안 그래도 포트 깎아 있는데 안 그래도 포트 가득 차 있는데 또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그냥 또 저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또 저가에 해가지고 또 쉽게 수익 보는데 이러한 이 순환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비중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많이 차 있으실 거잖아요. 비중이 많이 차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매매를 하면 3월 달에 또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려요. 그런데 2월 말과 3월 달에는 여러분들 종목들이 또 굉장히 순환이 빠르게 돌 겁니다. 왜? 2월 말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 발표되잖아요. 이번에는 CPI나 PPI보다 PCE 지표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에 한 차례 요동이 있을 거고 3월 달에 또 중순쯤에 CPI 발표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요동 칠 거고 그 다음에 또 3월 말에 FOMC 있기 때문에 또 요동 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요동치는 가운데 주도주가 그 이슈들이 또 쭉쭉쭉쭉 좋게만 나와줘야지 치고 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시장 상단권에서 또 약간의 조정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확실하게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뭔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만약에 반도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이 더 치고 간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수익을 봐야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은 뭐지?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꺾인다? 그러면 시장이 꺾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쪽에서 수급 빠져나오면 또 어디로 수급이 흘러가는 거지? 그러면 제가 성장 키워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성장 키워드 갖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뭐가 있지? 뭐 다양하게 될 수가 있겠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에 NWC 있잖아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면 또 관련주들이 수급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쪽 종목들을 샀다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금은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들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또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캠이 저렇게 날아가니까 솔브랜 홀딩스 날아가니까 소부장 종목들 얘네 이 덩치 작은 애들까지 날아가니까 탑머티리얼, 윤성 FNC 뭐 그다음에 뭐 나노신소재 얘네들까지 가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안 가겠어?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추가 매수 하셨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의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안 오고 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나노신소재나 탑머티리얼, 뭐 윤성 FNC 지금 이 종목들은 좋게 봅니다. 윤성 FNC나 혹은 이제 그 외에 장비주들 일부 종목들 뭐 D&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갈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필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추천드렸고 이쪽은 더 갈 거예요. 왜? 힘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 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죠. 더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직까지 힘이 덜 들어온 종목들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비중을 아껴놔야죠. 중요한 현금이잖아요. 이 현금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갖고 있음으로써 다가오는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이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건데 이 현금을 너무 이 추가 매수를 의미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 시장이 지금 고점에 있으니까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고점에서 양방향성을 생각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바닥에서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장비주들이 괜찮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새롭게 바닥에서 수급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군들도 바닥에서 새롭게 물량 넣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도 지금 수익을 챙겨야 되는 타이밍인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결론적으로 의미 없이 추가 매수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 수급적인 부분 날리면서 기회비용 날리면서 이제 또 혹시나 뭐 3월 달에 FOMC가 안 좋게 나와봐요. 시장 조정 나오죠. 그러면 또 물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이제 이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양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따가 또 4시에 공방 있으니까 4시 공방 때는 이제 제가 어떠한 종목들로 2월 달에 또 수익을 챙기면서 이제 또 수익을 달성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정들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일정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은 전략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 잡을지 이런 것들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또 4시에 공방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2월달 시장 많이 올라왔는데 뭐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제 2월달, 3월달 지나가면서 슬슬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어지러운 시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예요. 그죠? 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거고 재작년에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계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그러한 도움들은 또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도움들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전략도 잘 꾸려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4시에 공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